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책 한 권 소개해드리고 수업 진행하겠는데요. 오늘 소개할 책은 좋은 책이에요. 제목은 부자의 언어입니다. 작가가 존 소프릭 씨가 되겠고요. 이 책은요, 여러분들 일단 메모하셔가지고 뭐 3월이건 4월이건 뭐 지금 읽어도 좋고요. 아니면 시험 끝나면 시간 많습니다. 그죠? 시험 끝나면 절대 빠지지 말고 꼭 읽어보세요. 정말 저에게는 인생책이 되고요. 정말 도움되더라고요. 네. 자, 우리가 그 음악 오디션 보게 되면 JYP 알죠? 예. 그분이 오디션에서 심사평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죠? 많이 들어보셨죠? 공기 반, 소리 반. 많이 들어보셨죠? 이 책은요, 공기 반, 소리 반이 아니고 바로 소설 반, 논픽션 반입니다. 소설이 반이고요. 논픽션, 바로 사실이 반이거든요. 이 책 자체가 소설 반, 사실 반이다. 예. 이 책은 특이해요. 목차 보게 되면 책도 꽤 두꺼워요. 395쪽이 되고요. 굉장히 양이 많은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재미있어요. 또 많은 깨달음을 줍니다. 목차를 보게 되면요, 제가 중간에 별표했거든요. 별표. 예. 얘가 이제 총 1부, 2부, 3부인데 2부 분량이 한 270, 80페이지가 돼요. 분량 진짜 많습니다. 이게 이제 압권이거든요. 그래서 2부를 보게 되면 그 중에 한 차트가 55가지 부의 언어, 55가지 깨달음을 줍니다. 다음에는 10가지 부의 씨앗, 10가지를 또 안내하고요. 또 15가지 부의 덕목. 그러니까 55가지, 10가지, 15가지. 그러니까 재미좋은 소설 내용 관계 정말 많은 깨달음을 주거든요. 인생에 꼭 필요한 책입니다. 그러면 이 55개 중에서 설명 다 하면 시간이 턱없이 모자라겠지만 여러분들 공부에 도움되는 거, 이 책에서 55가지 중에서 딱 2개만 뽑았거든요. 2가지만요. 공부에 도움이 돼요. 자, 첫 번째는 바로 신성한 노력입니다. 자, 노력은 노력인데 신성한 노력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신성한 노력이란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요. 그러니까 나의 한계를 넘어서 마지막 힘까지 쥐어짜는 게 신성한 노력입니다. 그냥 노력이 아니에요. 한계를 넘어서 자 마지막 힘까지 쥐어짜는 공부를 하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합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을 떠나서요, 사업을 해도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부자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한계를 뛰어넘는 쥐어짜는 노력이다. 정말 의미가 있는 좋은 단어입니다. 보통 이 노력하게 되면요, 보통 노력이 있어요. 다음에 큰 노력이 있어요. 보통 노력과 큰 노력이다. 여러분들은 보통 노력은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노력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험은요, 남들이 하듯이 공부를 보통 하게 되면 간당간당합니다. 시험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시험이 10명 중에 9명이 떨어지고 1명이 붙는 시험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노력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노력을 했다가는 결과는 뭐지? 후회할 수가 있다. 시험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는요, 3월달 지금부터 심시 때까지는 보통 노력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보다 더한 신성한 노력, 즉 큰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때 큰 노력이 조금 더 하는 노력이잖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 당연히 합격할 수밖에 없지. 합격하게 되면 어떤 기분 느끼죠?
얼마나 기분 좋아요? 바로 만족한다. 바로 만족감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큰 노력, 자, 바로 신성한 노력을 기울이자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본질주의예요. 본질주의. 자, 예를 해석하면 본질주의가 뭘 말하느냐? 얘는요, 오로지 한 가지입니다. 오로지 한 가지에만 에너지를 집중하고 시간을 집중합니다. 단 한 가지에만. 딴 놈 팔지 말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심출 때까지는 오로지 본질주의, 공부에만 집중하고 몰입해야 됩니다. 아주 좋은 말이에요. 그럼 얘가 중요하죠. 오로지 단 한 가지만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집중하자. 그러면 합격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루를 살면서도 항상 생각하세요. 지금 내가 하는 게 중요한가? 공부겠죠. 중요하다면 네 하시면 돼. 예스가 돼요. 근데 내가 하는 게 안 중요하다. 어떤 게 있죠? 유튜브를 봐요. 셔츠에 중독이 돼요. 그리고 지인과 어울려서 한 잔 마시죠. 잡담 나누고.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노 하세요. 오로지 뭐지? 중요한 거. 바로 에너지와 시간을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요 10월달까지만 공부에만 집중하시고요. 집중도 보통 집중이 아니고 한계를 뛰어넘어서 쥐어짜는 노력을 하자. 100% 합격입니다. 아시겠어요? 지금부터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좋은 책이니까 합격하시면요 정말 꼭 읽어보세요. 저는 감히 인생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정말 재미있고 정말 깨달음이 많고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책 소개 마치겠고요. 그러면 교재 볼까요? 자, 오늘 수업은 42페이지입니다. 42페이지. 제4장 토지의 특성입니다. 조금 어려워요. 자, 진도는 처음이지만은요, 부동산 특성은 학교는 전체를 다 끄집어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조금은 어려운 수업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목차부터 봅니다. 제1절 토지의 자연적 특성은 토지가 자연 그대로 지니고 있는 특성인데요. 거기에 네 가지가 나와요. 그러면 자, 02번 부동성 첫자 부자 동그라미. 다음에 03번 오른쪽 페이지죠. 개별성 첫자 개자 동그라미. 다음 페이지 04번 부정성 첫자 부자 동그라미. 05번 자 영속성 첫자 영자 동그라미. 자, 요 네 가지가 자연적 특성입니다. 그러면요, 이것을 조합하게 되면 이렇게 암기가 돼요. 부부연계, 부부연계. 부부가 둘 다 어리고 연결해. 부부연계. 그래서 부부동성, 부정성, 연계, 영속성, 개별성. 암기되었죠? 부부연계 네 가지입니다. 매년마다 한 문제가 꼭 나와요. 한 장 넘어갑니다. 46페이지요. 제2절 토지의 인문적 특성. 자, 인문적 특성은 바로 인간과의 관계를 말해요. 인간이 이용하면서 비롯된 특성이 바로 인문적 특성인데, 다시 목차가 자, 세 가지만 보시면 돼요. 1번 용도의 다양성 첫자 용 동그라미. 2번요 병합 분할 가능성 첫자 병 동그라미. 다음에 3번 위치의 가변성은요 가변성 가짜 동그라미. 합치니까 뭐지? 용병가. 용병가.
그래서 용변가 세 가지가 바로 인문적 특성이고, 그러면 4번과 5번이 있죠. 밑에 보니까 4번 내구성, 다음 페이지 5번 고가성, 4번, 5번 버리세요. 안 봐도 합격에 지장이 없어요. 지금부터 부동산 특성 하게 되면 자, 어떻게 공부한다? 자연적 특성, 부부 연계, 다음에 인문적 특성, 용변가. 여기서 종합 문제가 한 문제가 너무 잘 나옵니다. 자, 그러면 자, 지난주 첫 시간 이어드렸던 기출표. 자, 첫 페이지 다 붙여왔습니까? 이거 공부할 때마다 확인해야 됩니다. 혹시 없는 분 계십니까? 없으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쉬는 시간에 바르시면 돼요. 네. 그러면 기출표는 1년 동안 계속 봐야 되거든요. 요거 보시면 어떻게 출제되는지 확인해 봐요. 자, 기출표를 보겠습니다. 기출표를 보시면, 자, 목차 3번이죠. 부동산 특성. 먼저 까만 세모. 부동산 특성 종합 문제가 뭐죠? 방금 보았던 부부, 연계, 용변가를 다 묻는 종합 문제가 엄청 나왔죠. 2회, 5회, 12회, 14, 초과시험 16, 17, 19, 21, 22, 23, 24, 33, 34, 35회 15번이요. 그러니까 종합 문제가 너무너무 잘 나와요. 다음에 자연적 특성 하게 되면 부부, 연계 4가지죠. 요거 묻는 종합 문제가 6번 나왔고, 다음에 부부, 부동성 묻는 것이 5번 나왔고요. 다음에 부정성 묻는 것이 7번 나왔고, 다음에 영속성 묻는 것이 3번 나왔고요. 자, 끝에 보시면요, 인문적 특성은요, 용변가 3가지죠. 이거 묻는 종합 문제가 자, 2번 나왔고, 다음에 용도의 다양성 3번 나왔고요. 이렇게 출제가 많이 되었고요. 부동산 특성은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옵니다. 그러면서 기출표를 보니까 뭐가 잘 나오지? 종합 문제. 예. 종합 문제가 잘 나옵니다. 자, 그러면 기출문제 분석했으니까 이제 다시 교재를 봅니다. 42페이지요. 먼저 부동성부터 봅니다. 부동성은요, 토지는 절대 움직일 수가 없죠. 예. 항상 고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위치의 고정성이다. 자, 부동성은요, 못 움직인다. 그래서 목차 2번 발생 현상이 있죠. 동그라미 1번부터 12번까지 12가지. 이게 학교는 전체를 다 끄집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끄집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첫 술에 배부를 수가 없어요. 예. 전체를 다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 우선 꼭 알아야 될 중요한 키워드부터 체크할게요. 먼저 자, 동그라미 2번 볼까요? 2번 보시면 부동산 활동과 현상을 국지화시킨다. 국지화 밑줄. 자, 국제 단어 좀 이따가 설명드릴 거예요. 중요한 것 체크부터 먼저 합니다. 3번 보시면 부동산 시장을 밑줄 하세요. 국지적 시장 밑줄. 국지적 시장. 그러면 국지적 시장 밑줄에 있죠. 거기다가 이렇게 적어줘요. 부분 시장 적어줘요. 그러니까 국지적 시장, 부분 시장 똑같은 말입니다. 그럼 따로 국지적 시장에다가 여러분들은요, 화살표 해주고 페이지를 적어줘요. 지금부터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페이지를 적어주면 체계를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얘는 몇 페이지? 112페이지. 그러니까 112페이지에서 공부할 단어를 여기서 끌어왔단 말입니다. 전체와 연결하는 거예요. 다음에 4번 내려가죠. 부동산을 감정평가를 할 때 밑줄입니다. 지역분석 밑줄. 이건 중요해요. 지역분석. 그러면 지역분석은 단어가 어디서 나오느냐. 얘는요, 페이지를 화살표 적어줍니다. 406페이지입니다. 다음에 8번요. 토지로 하여금 외부 효과 밑줄. 외부 효과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페이지를 적어줘요. 자, 페이지는 181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시면 이 표지를 다 찾아봐야 됩니다. 아, 여기서 이런 단어가 다 나오는구나. 이걸 다 끄집어내어서 특성을 설명하는구나. 전체와 연결되는 것들입니다. 자, 일단 부동성만 떠올렸다면 얘들이요, 키워드 핵심 단어입니다. 자, 체크했으니까 지금부터 오늘 프린터 보시면서요, 강의 노트 보시면서 설명을 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프린터 강의 노트 보시면 돼요. 자, 필기되어 있죠. 자, 부동산 특성이 1번부터 7번까지 첫자 그대로 보시면 부부 연계 나오죠. 여기까지가 자연적 특성이고, 다음에 5, 6, 7번 용병가 나오죠. 여기까지가 인문적 특성입니다. 자, 1번 부동성은 자 그대로 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부동성이 나와요. 화살표 되어 있죠. 네모. 또 화살표 되어 있죠. 또 네모. 그리고 가격 차별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 흐름에서 우리 시험은 과거에 3번 나왔거든요. 3번. 그래서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먼저 부동성 때문에 뭐가 나타난다? 위치가 정해져요. 부동성 이꼴 위치. 똑같은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제가 공인모 강의가 벌써 3년차, 4년차가 되네요. 4년차. 그런데 공인모 강의 전에는 저기 천호동에 그 에드나인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서 곱박 8년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자, 서울에 천호동이 있다. 천호 내거리입니다. 얘가 천호역이에요. 천호역. 딱 나오면 검지간 현대백화점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셰길이 나와요. 학원은 여기 있는데요. 셰길이 나와요. 보통 역세권, 백화점 주변에 골목길이 있으면 감 잡히죠. 먹자골목. 먹자골목. 예. 근데 이 골목은요, 먹자골목인데 뭐가 많더라? 전부가 쭈꾸미 식당. 예, 쭈꾸미 맛있죠, 그죠? 예. 따닥따닥 붙었습니다. 전부 다 쭈꾸미 식당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 요 집이요. 자, 예를 보게 되면, 자, 요 땅이 뭐지? 절대 못 움직이죠. 부동성이다. 못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뭐, 몇 다시 몇 번지 번지가 있잖아요. 즉, 위치를 가진다, 위치. 그러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자, 못 움직이죠.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는 뭐냐? 이 골목은 뭐라고 했죠? 먹자골목. 바로 쭈꾸미 식당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식당이 쭉 있는데 여기다가 서점을 차리면 망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위치가 정해지면 다음에 뭐지? 위치가 정해지면 서점 차리지 말고 뭐 하자? 식당 하자. 어떤 식당? 쭈꾸미 식당입니다. 그러니까 뭐지? 용도. 그래서 위치가 정해지면 다음에 뭘 파악합니까? 용도부터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때 용도. 자, 이 용도에 따라서 자, 식당이다, 서점이다, 철물점이다. 용도가 어울릴 수도 있고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용도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집니다. 가격이. 그래서 용도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진다. 가격이 차별화된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부동성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과거로 시험은요, 이렇게 출제되었습니다. 부동성 오른에서 무엇이 나타납니까? 우선적으로 위치, 정답 위치. 다음 문제는요, 위치가 정해지면 가장 먼저 무엇을 파악합니까? 용도를 파악하지. 용도. 이런 문제도 출제가 되었고요. 부동산 가격이 달라지는 것은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용도가 다르니까 가격이 달라지는 거지. 용도.
이런 문제가 과거 시험은 3번씩이나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동산 흐름의 기본적인 흐름 아시겠죠? 이렇게 이제 기본 잡으시고, 다음 보게 되면 이제 또 강의 노트 단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부동산, 화살표 인접성, 화살표 지역성,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얘도요, 다시 그림 봅니다. 부동산은 얘를 말하지. 우리 집. 절대 못 움직이죠. 다음에, 자, 인접성은요, 바로 옆에 땅이지. 옆에 땅. 인접해 있죠. 예. 서로 인접해 있다. 예. 그러니까 얘가 바로 부동산이고, 옆에 있다, 인접성이고, 인접성. 다음 단계는 지역성인데요. 서로 인접해 있죠. 인접성이 점점 확대가 되니까 나아가서는 하나의 큰 지역을 이루더라. 부동성, 인접성, 크게는 지역을 이룬다. 이렇게 한 묶음입니다. 예, 한 묶음으로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보니까 결국 부동산 특히 못 움직이니까 이 지역성, 즉 지역 특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역성과 똑같은 말이 바로 국지성입니다. 국지성. 그러면 자, 얘가 바로 확장하면요, 화살표 되어 있죠. 화살표. 바로 국지적 시장입니다. 네모되어 있죠. 자, 쓰면서 공부하자. 얘랑 똑같은 말이 뭐라고 했다? 부분시장. 부분시장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 시험은 둘 다 출제가 돼요. 국지적 시장, 부분시장. 그러면, 자, 이런 단어도 해서 되겠죠. 아, 국지적 시장은 다른 말로 지역적 시장. 같은 말로 부분시장이다. 그럼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아파트가 있어요. 25평 아파트입니다. 25평 아파트가 있다. 자, 똑같은 구조입니다. 대우건설에서 지었고 프로지오 아파트다. 아파트가 똑같아요. 25평. 구조가 똑같아요. 근데 얘는요, 지방에 25평. 얘는요, 서울 강남에 25평. 똑같은 아파트라. 가격이 같아 다르다. 다르지. 지방이면 대개 4억, 5억 정도. 한 5억 잡을게요. 5억. 강남은 얼마입니까? 똑같은 집인데 20억이 넘어갑니다. 예. 똑같은 아파트인데 예. 지방은 5억이야. 강남은 20억이 넘어가. 몇 배나 비싸? 4배나 비싸. 그러면 아파트가 똑같잖아. 어떤 차이지? 바로 지역 차이지. 지역 차이. 그래서 결국 국지적 시장 또는 부분 시장은 부동산 가격은 지역마다 가격이 같아 다르다? 다르다. 예. 따라서 결국 부분 시장은 지역적으로 가격이 달라져요. 그래서 바로 시장이 세분화 됩니다. 지역적으로 가격이 달라지더라. 즉 시장이 세분화 된다. 지역적으로 가격 달라집니다. 시장이 달라집니다. 바로 부분시장, 지역적 시장입니다. 그럼 답이 나왔죠? 부동산 가격이 결정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무슨 차이? 지역 차이. 지역 차이입니다. 지역이 중요하지, 지역이. 그래서, 자, 이 지역성 또는 지역 특성이죠. 이것을 분석하자, 얘가 바로 지역 분석입니다. 그래서 지역 분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국지적 시장, 부분 시장 나왔죠? 다음에 부동산 지역 특성을 파악하자 지역 분석이 필요하다. 지역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얘는요, 부동산 시장에서 공부하고 112페이지에서. 지역 분석은요, 책 맨 거의 끝이죠. 감정평가에서.
공부하는 것들입니다. 그럼 답이 나왔네요. 부동산에서 지역 분석은 왜 필요합니까? 이런 이유 때문이지. 그래서 가장 가까운 건 뭐지? 가깝잖아. 1등이 뭐지? 지역성. 지역은 왜 나타납니까? 인접해있으니까 2등, 2순위가 돼요. 가장 멀리 있죠. 부동산도 이유가 되겠네요. 따라서 지역 분석이 필요한 이유는요. 하나, 둘, 셋. 셋 다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요. 지역 분석이 필요한 이유는 이런 논리를 다 빠뜨리면서 부동산만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논리적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다음에 강의노트 보시면 화살표 되어 있죠. 이렇게. 얘는요. 요거 되게 묶어주면 돼요. 묶어주면 바로 외부 효과. 외부 효과를 발생합니다. 얘는 어디서 공부하지? 181페이지. 부동산 정책입니다. 외부 효과는 쉬운 말로 인근 효과예요. 인근 효과. 예를 들어 볼까요? 요거 두 개 때문에 무엇이다? 인근 효과, 외부 효과이다. 그러면 부동산 우리 집이라 우리 집. 못 움직이잖아. 우리 집. 그런데 인접해 있어. 인접해는 옆에 땅이 전철 여기 들어서면 동네가 얼마나 좋아집니까? 플러스 이게 바로 외부 효과다. 거꾸로 요양병원 생겼대. 정신병원 생겼대. 예. 이러면 동네가 나빠집니다. 예. 그러니까 좋은 게 들어서면 플러스, 나쁜 시설이 들어서면 마이너스다. 이게 바로 외부 효과입니다. 그래서 종류가 두 가지네. 두 가지. 나중에 정책 여기서 공부해요. 상세히. 보겠지만은 결국 두 가지를 들자면 정의 외부 효과와 다음에 부의 외부 효과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특히 부동산은 못 움직이니까 인근 환경 영향을 특히 많이 받습니다. 많이 받아요. 그래서 외부 효과만 나왔다면 항상 단어 두 개 떠올려. 뭐하고 뭐? 부동성과 인접성. 그런데 우리 시험은요. 부동성을 많이 묻거든요. 부동성. 그래서 이제 결국 이 흐름만 보더라도 부동성 때문에 인접하고 적이 나타나면서 아울러 부동산 시장은 부분상이다. 즉 지역적 시장입니다. 지역이 중요하다. 지역 분석이 필요합니다. 못 움직이니까 인근 환경영향을 특히 많이 받는다. 외부 효과를 발생을 하더라. 그래서 이런 단어를 그냥 암기하지 말고 체계를 잡자 말입니다. 그래서 부동산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모두가 키워드가 돼요. 키워드. 자, 부동성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교재 볼까요? 교재. 42페이지예요. 목차 2번 파생현상 동그라미 1번부터 봅니다. 부동성 때문에 밑줄입니다.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 밑줄. 구별하는데 그에 따라서 공시 방법이 달라진대요. 부동산은 뭐죠? 등기를 하죠. 등기. 동산은요. 등기 안 하고 바로 점유. 그래서 공시 방법이 달라지더라. 자, 2번은 이제 밑줄에 있지만 뭔지 아시겠죠? 활동과 현상을 국지화시킨다, 지역화시킨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3번 국지적 시장 또는 부분상이 되고 4번은요. 지역 분석이 필요하게 되고 다음에 5번 보게 되면요. 부동산 활동을 밑줄입니다. 임장활동 밑줄, 정보활동 밑줄. 자, 임장활동은 쉬운 말로 뭐죠? 현장활동. 예. 반드시 부동산은요, 못 움직이니까 현장에 찾아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 임장을 해야 됩니다. 직접 현장에서 확인하자. 임장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은 부동성 때문에 정보가 특히 중요해요. 정보활동. 자, 정보활동에다가 적어줄까요? 정보활동은 이렇게 적어져요. 효율적 시장 적어주고요.
얘가 바로 정보활동 정보를 말해요. 그러면요, 얘는 페이지를 적어주자. 바로 115페이지입니다. 115페이지에서 정보와 관계된 시장, 효율적 시장을 공부합니다. 참고로 여러분 교재에 115페이지 펴봐 주세요. 115페이지. 펴볼까요? (115페이지) 폈습니까? 나오죠? 바로 효율적 시장 나오잖아. 예. 그러면 효율적 시장은 자, 목차 1번 개념 보게 되면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이 있죠. 동그라미 2번 보세요. 2번. 2번은 세 줄 나 있죠. 세 줄. 세 줄 나 있는데 세 번째 줄을 봅니다. 이처럼 미션입니다. 정보가 지체 없이 즉각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정보가 즉각 가치 반영이 된대. 바로 정보가 가치 반영되는 시장이 바로 효율적, 즉 정보활동입니다. 예를 들면 자,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서울의 외곽지에 그린벨트가 있는데, 그린벨트. 얘가, 자, 다음 달 4월 1일부터 다 풀린대. 그러면 땅값 오른다, 내린다. 확 올라가죠? 4월 1일부터 올라갑니까? 지금부터 올라갑니까? 지금부터 올라가지. 무슨 말이죠? 정보가 적과 같이 반영이 되었잖아요. 이런 시장을 효율적 시장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은 항상 정보에 민감하다. 정보활동입니다. 어떤 시장? 효율적 시장. 예. 이런 것들을 나중에 뒤에서 시장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원래 페이지 봅니다. 6번요. 6번. 토지 이용 방식이나 밑줄입니다. 입지 선정의 역량 밑줄. 그러면 입지 선정입니다. 얘도 페이지를 적어줄까요? 뒤에서 공부하는 거니까요. 얘는요, 137페이지입니다. 입지 선정은 여기서 공부합니다. 나중에. 그러면 지금은요, 어차피 나중에 공부할 거니까 입지 선정이 뭡니까? 하게 되면요, 단어 2개만 적어줘요. 용도 적어주고요. 용지 적어주고. 부동산의 적절한 용도를 찾거나 용지를 찾는 것이 바로 입지 선정입니다. 그래서 용도나 용지를 찾는 것이 입지 선정 이렇게 불러요. 이것도 모두가 무엇 때문에 부동산에서 비롯됩니다. 7번 위치를 가진다. 위치도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이상으로 부동산과 관련된 특징들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기출표에서 확인했지만 이 부동산만 묻는 것이 몇 번 나왔다? 5번 나왔죠. 단독 문제가 잘 나옵니다. 자, 이제 강의 노트 볼게요. 1번 부동산 설명을 모두 드렸고요. 그 다음에 부부 연계 중에서 두 번째 부정성입니다. 자, 부정성은요, 우리 교재 보니까 44페이지죠. 44페이지. 04번 부정성이 나요. 부정성. 자, 부부 연계 순수대로 공부합니다. 자, 부정성은 44페이지인데요. 부정성은 정가 못 시킨다. 토지는요, 인간의 힘으로 절대 땅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부정성이다. 부정성. 자, 그러면 부정성은 설명을 드린 다음에 제가 책을 보겠는데요. 그러면 강의 노트 프린트를 보세요. 부정성. 설명이 되어 있죠?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왼쪽에 약간 여백이 있죠. 여백. 여백에다가 간단하게 그림 그려줘요. 그림.
자, 그래프를 두 개를 그리겠는데, 그러면 앞에서 부동성만 나왔다면 이런 단어가 전부 다 키워드입니다. 중요한 내용들. 그럼 먼저 부정성은 뭐가 중요합니까? 이것부터 정리한 다음에 그래프 그려봐요. 그러면 책을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부터 체크합니다. 책을 보시면 44페이지예요. 목차 2번. 발생 현상에서 자, 두 개만 집중하자. 바로 1번과 2번인데요. 1번 보시면 토지는 원칙적으로 밑줄 하세요.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밑줄. 생산비 법칙에다가 적어주시면 돼요. 자,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가 않는다. 얘가 어디서 공부하느냐? 427페이지. 이것을 공부하는 겁니다. 자, 동그라미 2번은 매우 중요합니다. 토지의 공급을, 자, 밑줄입니다. 완전 비탄력적 밑줄으로 만들게 하여, 또 밑줄 하세요. 공급 곡선을 수직선 밑줄. 중요해요. 공급 곡선을 수직으로 만들어요. 부정선은. 얘가 몇 페이지냐? 페이지 적어줍니다. 페이지 72페이지입니다. 72페이지. 그러면 72페이지 펴볼래요? 72페이지. 72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보니까 박스 있죠? 그래프가 두 개 남아요. 자, 토지 공급은 왼쪽 그래프가 수직이지. 나왔죠, 수직. 그래서 물리적 공급은 수직이고 오른쪽은 우상향이 나오고요. 자, 수직을 확인했습니다. 수직. 수직입니다. 자, 여기까지 체크했으니까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키워드.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강의 노트 보시면서 여백에다가 이제 그래프를 이제 그려주시면 돼요. 세로축은 가격 P가 되고, 가로축은 수량 Q가 됩니다. 왼쪽은요, 일반 재화, 즉 동산입니다. 동산. 오른쪽은 부동산, 특히 토지를 말해요. 토지. 그러면 여기서 그래프는 우리가 오늘 4교시부터 공부를 하겠지만 결과만 먼저 봅니다. 상세한 것들은 다음 주부터 상세 보도록 하고요. 자, 일반재와 동산은요, 수요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수요 곡선. 우하향이죠. 공급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우상향. 따라서 수요도 움직이고 공급도 움직이면서 양자가 일치하는 점, 여기서 균형 가격 결정이 되고요. 다음에 균형량이 결정이 됩니다. 그림을 확인합니다.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점에서 시장 원리가 결정이 되는데요. 둘 다 움직입니다. 그러면 부동산, 토지는요, 다릅니다. 토지는 수요는 똑같아요.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토지는 증가할 수가 없죠. 부정성 때문에 공급이 얘가 아니고요, 수직이 된대요. 얘가 바로 부정성입니다. 예를 들면 자, 이만큼을 바로
서울에 강남을 집어넣자. 강남의 땅은요, 양이 한정이 됐잖아요. 절대 이상 공급을 증가시킬 수가 있다 없다. 증가 절대 못 시킵니다. 양은 한정이 되었죠. 그러니까 언제나 수직입니다. 양을 절대로 증가 못 시킵니다. 예. 그래서 부정성만 나타나면 증가 못 시킨다. 공급은 언제나 수직입니다. 이때 공급함으로 물리적 공급이죠. 자, 수직은 뭐 말하죠? 절대로 증가 못 시킨다. 그래서 그래프를 두 개 봅니다. 일반 동사는요, 둘 다 움직이지만 토지는 공급을 절대 증가 못 시키는 수직이니까 예, 그림이 현저히 달라집니다. 공급이 수직이다. 지금 뭘 봤죠? 예를 봤어요. 공급이 수직이다. 그러면 이제부터 강의 노트 설명을 계속 보시면 돼요. 설명이 쭉 나와 있죠. 지금부터. 첫 번째는 공급을 절대 증가 못 시킨다. 이가 바로 물리적 공급입니다. 물리적 공급을 절대로 증가 못 시킨다. 얘가 다른 말로 괄호 되어 있죠. 강의 노트. 자, 괄호 바로 부정성입니다. 자, 부정성 특성 때문에 어떤 공급, 물리적 공급을 절대로 증가 못 시킨다. 이런 말이에요. 공급을 증가 못 시켜요. 언제나 공급이 부족하죠. 공급이 부족하다 똑같은 말로 이꼴 희소 가치가 큽니다. 희소성이 높다. 토지는 절대 부족합니다. 희소 가치가 높아요. 똑같은 말로 공급을 증가 못 시킨다. 언제나 토지는 부족합니다. 토지 부족입니다. 땅은 절대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땅값 올라가지. 집 가고. 즉 투기가 극성을 부려요. 자, 토지가 부족하다. 똑같은 말로 토지가 절대 부족하니까 토지는요 공적 규제가 필요해요. 예. 즉 다시 말하면요 공익 개념이 강하다. 공익 개념이 강하다. 다른 말로 가로되어 있죠. 사회성도 높고 공공성이 높아요. 그래서 토지는요, 자, 이런 이유 때문에 공적 규제가 필요하죠. 공적 규제. 토지의 가장 강력한 규제가 괄호되어 있죠. 출제가 되었습니다. 적어주자. 따라서 강력한 규제가 바로 토지 공개념입니다. 토지 공개념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이것들이 모두가 무엇 때문에? 바로 부정성 때문에. 부정성. 자, 두 번째는요. 공급 곡선이 네모되어 있죠. 이제 답이 나오네요. 뭐지? 수직. 수직입니다. 따라서 공급이 수직이면요 절대로 양을 증가 못 시킨다. 증가 못 시켜요. 그럼 공급은 못 움직이잖아. 뭐만 움직인다? 수요만 움직이죠. 강남 보세요. 강남은요 절대 땅을 증가 못 시켜. 수직입니다. 누구든지 강남에 살고 싶어 하겠지. 그러면 강남은 누구든지 살고 싶어 한다?
수요가 증가합니다. 또 증가. 그러니까 가격은 자꾸 올라갑니다. 거꾸로 자, 수요가 빠져요. 인구가 감소합니다. 수요가 감소한다면 그것만큼 가격이 내려가겠지. 얘를 말합니다. 따라서 공급이 뭐지? 수직이다. 공급은 못 움직입니다. 두 개의 그림을 비교하자. 두 개의 그림. 자, 동사는요. 일반 제한은 수요도 움직이고 공급도 움직이더라. 계속해서 수요도 움직이고 공급도 움직이더라. 무슨 그림 같아요? 가위. 예창수 가위 모양이잖아. 가위는요, 움직이잖아요. 둘 다 움직여. 그러니까 수요도 움직이고 공급도 움직이니까 저절로 시장으로 결정이 돼. 가격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런데 토지는 수직이잖아, 공급이. 그러니까 수요는 움직이는데 공급은 못 움직이지. 어떤 가위다? 똑 부러진 가위지. 가위가 고장이 났어. 그러니까 이때는 여기서는요, 가격은 저절로 성립이 안 돼. 가격을 저절로 결정이 안 돼요. 예. 가격이 결정 안 되기 때문에 이때는요, 가격과학에서 전문가의 가격과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것을 다른 말로 감정평가라고 불러요. 가격이 결정 안 되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통해서 가격을 따로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화살표에 되어 있죠. 감정평가 활동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공급이 수직이니까 가격이 결정이 안 돼요. 견형 가격이 성립이 안 돼요. 견형 가격이 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전문가의 활동, 감정, 평가 활동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3번요. 자, 부정성 때문에 바로 수요자 경쟁이다. 또는 수요자 가격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림 봅니다. 부정성은 공급이 수직이잖아요. 뭐만 움직인다? 수요만 움직이지. 맞죠?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올라가고요.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이 내려가고. 무슨 경쟁? 수요자 경쟁. 무슨 가격? 수요자 가격입니다. 뭐 때문에? 공급이 수직이니까 수요만 움직이다. 수요만요. 네 번째. 공급이 수직이니까 자, 부정성 때문에 공급이 수직이니까 지대. 영어로 렌트가 돼요. 이코노믹 렌트. 렌트를 발생한다. 이 말은 뭐냐면요. 잘 보세요. 두 개의 그래프를 비교합니다. 얘도 나중에 책 뒤에 나오기 때문에 어려워요. 예. 간단히 비교하자면요. 동사는 수요도 움직이고 공급도 움직이는데 그러면 전체 시장 원리 중에서 공급이 쫙 올라가잖아요. 우상향. 올라가는데 요 위에 부분입니다. 빗금친 거. 이만큼을 경제지대라고 불러요. 경제지대. 이코노믹 렌트가 됩니다. 여기가 돼요. 그러면 아래쪽 부분은요. 아래쪽 부분은 다른 말로 전용 수입이다. 그래서 공급 곡선 위에 부분이 바로 지대가 되구나. 렌트. 부동산은요. 공급이 수직이잖아. 요 위에 부분이 전체가 뭐지? 전체야. 이 전체가 뭐가 된다? 지대. 따라서 부동산은 공급이 수직이니까 위에 전부가 100% 모두가 뭐지? 경제 지대가 된대요. 얘는 쉬운 말로 불로소득. 자, 땅 주인이 땅을 빌려줍니다. 임대해요. 그럼 인들은 월 100만 원씩 받잖아. 이때 인들 받는 게 지대지, 지대. 여기 있습니다. 꽁돈이지. 예.
그러니까 토지는요, 부정성 때문에 이때 생기는 모든 임대료가 전부 다 꽁돈이다. 지대가 돼요. 불로소득. 토지는 공급이 수직이니까 100% 모두가 지대를 발생합니다. 지대. 자, 그래서 부정성만 나왔다면, 자, 항상 핵심은 뭘 떠올려? 요거. 공급이 수직이더라. 수직이더라. 물리적 공급을 증가 못 시킨다. 똑같은 말일쭉이 있고요. 공급이 수직이고. 이런 점들이 주된 포인트가 됩니다. 자, 아직 강의노트 필기가 덜 끝났죠. 그러면 추가적인 설명은요,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다음 시간 이어서 보도록 합니다. 잠시 쉬겠습니다.